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며느리야, 큰아들 집들이 하는데 내 엄마한테 음식 해달라고 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는 올해 70입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오래 서 있기도 힘드시고 당뇨도 있으십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불편하셔서.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싸가지 없는 것. 시누이는 3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본인도 안 합니다. 오직 70살 아픈 친정 어머니에게만 요구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집들이 당일 제가 준비해 간 것을 보고 시댁 식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5년 차 며느리 김수지는 평범한 목요일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한 후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수지는 무언가 부탁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안부 전화를 잘하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큰아들, 즉 수진 남편의 형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집들이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0평대 새 아파트였고 친척들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크게 집들이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수지는 당연히 자신이 집들이 음식 준비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큰아들 집들이니까 며느리로서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지는 어떤 음식을 준비하면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음식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수진의 친정 어머니에게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시댁집들이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에 명절 때 수진의 친정 어머니가 가져온 음식을 먹어봤는데 맛있었다면서 이번 집들이 음식을 부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친정 어머니는 올해 70입니다. 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고 계십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오래 서 있기도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불편합니다. 게다가 당뇨병까지 있어서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약도 여러 가지를 드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에도 다니십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친정 어머니의 연세와 건강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70이 넘으셨고 무릎도 안 좋으시고 당뇨도 있어서 음식 준비가 힘드실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70이 뭐가 늙었냐며 자신의 어머니는 80까지 일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음식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밥 좀 싸고 떡 좀 하고 과일 좀 깎으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들이 손님이 최소 30명은 될 텐데 그 인원의 음식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말입니다. 김밥만 해도 30인분이 넘게 필요하고 떡도 여러 종류를 만들어야 하고 과일도 대량으로 깎아야 합니다. 잡채도 만들어야 하고 전도 부쳐야 하고 샐러드도 준비해야 합니다. 최소한 이틀은 꼬박 걸리는 일입니다. 아니 혼자서는 이틀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지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양이 너무 많아서 친정 어머니 혼자는 힘드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수진이 도우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수진이 같이 준비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자신에게 음식 준비를 부탁하면 될 일인데 왜 굳이 이른의 친정 어머니를 끌어들이는 걸까요? 친정 어머니를 시켜서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자신은 거들기만 하라는 건가요? 수지는 이 상황이 너무나 황당했지만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괜찮다고 하실 것이고 기꺼이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하실 게 뻔했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힘들까봐 어떤 부탁이든 들어주시는 분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수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무릎도 아프신 어머니가 이틀 동안 서서 30인분이 넘는 음식을 준비하신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역시 친정 어머니께서 음식을 준비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음식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주문을 해서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확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큰아들 집들이에 친정 어머니가 음식도 준비 못 해주겠다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할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지는 그게 아니라 친정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돼서 그렇다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그렇게 안 좋으면 병원에 입원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멀쩡히 혼자 살면서 건강 핑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싸가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댁 일에 친정 어머니를 못 나서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화를 냈습니다. 예전에는 다들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나서서 시댁 일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렇다면 시누이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시누이가 3명이나 있는데 왜 아무도 음식 준비를 돕지 않고 이른의 친정 어머니에게만 떠넘기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건 수진이 할 소리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시누이들은 각자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둘째 시누이는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 셋째 시누이는 임신 중이라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수진의 친정 어머니는 혼자 사니까 시간이 있지 않냐는 논리였습니다. 수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혼자 산다고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사시니까 집안일도 혼자 다 하셔야 하고 병원도 혼자 다니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간이 많다고 단정 짓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더 설명하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 자기는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싸가지 없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른의 아픈 어머니를 지키려고 한 게 싸가지가 없는 일인가요? 수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수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 어머니에게 집들이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다는 것과 자신이 거절했더니 싸가지 없다고 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첫마디는 수진을 더욱 실망시켰습니다. 남편은 왜 거절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해주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수지는 친정 어머니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른해 무릎도 아프시고 당뇨도 있으신데 어떻게 30인분이 넘는 음식을 준비하시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형 집들이인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렇다면 시누이들은 왜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시누이가 3명이나 있는데 왜 아무도 안 돕고 친정 어머니에게만 시키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시누이들은 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첫째 누나는 직장 다니고 둘째 누나는 애 키우고 셋째 누나는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장모님이 도와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여유가 있다고 표현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수지는 친정 어머니가 혼자 사신다고 해서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혼자 사시니까 모든 걸 혼자 하셔야 해서 더 바쁘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셔서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냐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나이 드셨는데 집들이 음식 다 준비하라는 거냐고 했습니다. 수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애초에 본인이 음식을 준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의 친정 어머니에게 시키려고 했던 것이지 본인이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마치 시어머니도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렇다면 케이터링을 시키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요즘은 집들이 음식도 주문해서 준비하는 집이 많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러냐며 반대했습니다. 집들이에 무슨 케이터링이냐며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장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했습니다. 수지는 남편에게 실망했습니다. 남편은 친정 어머니의 건강이나 수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시댁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냥 엄마 말씀 들어드리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거역해서 분위기 나쁘게 만들 필요가 있냐고 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남편과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냥 시어머니 말씀대로 친정 어머니께 부탁드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기꺼이 해주실 것이고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른해 아픈 어머니를 이틀 동안 고생시켜서 시댁 체면을 세워드린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수지는 시댁 집들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어머니에게 음식을 부탁하고 싶어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들이가 있는데 시댁에서 음식 준비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눈치를 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집들이 음식이 필요하면 엄마가 해줄까 하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냐고 물으니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시댁에서 분명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짐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힘들까봐 엄마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없는 헌신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무릎도 아프신데 어떻게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수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대신 수지는 자신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손님으로 편하게 오시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는 손님으로 가실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음식은 제가 알아서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이미 정해진 일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따졌습니다.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일흔이시고 건강도 안 좋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손님으로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음식은 케이터링을 시키거나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화를 냈습니다. 케이터링은 무슨 케이터링이냐며 집안 잔치에 무슨 외부 음식을 들여오냐고 했습니다. 돈만 많이 들고 정성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수진을 싸가지 없다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이해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들이 날 음식은 제가 책임지고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욕을 퍼붓다가 결국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집들이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고민 끝에 고급 케이터링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호텔에서 운영하는 케이터링 서비스였고 집들이 패키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30인분 기준으로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과일, 플래터, 떡, 케이크까지 포함해서 총 15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수지는 주문했습니다. 이 정도 비용으로 친정 어머니를 지킬 수 있다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케이터링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돈이 아깝다고 투덜댔지만 이미 주문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들이 당일 아침 수지는 케이터링 업체에서 음식을 받았습니다. 세련된 박스에 담긴 음식들이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김밥은 호텔식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졌고 샌드위치도 신선한 재료로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샐러드는 각종 채소와 과일이 알록달록하게 들어가 있었고 과일 플래터는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떡도 전통 방식으로 만든 고급 떡이었고 케이크는 집들이를 축하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 음식들을 차에 싣고 친정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시댁 큰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시댁에서 화내지 않았냐고 괜찮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수지는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집들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정말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3명과 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케이터링 박스들을 들고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설마 케이터링을 시켰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박스를 테이블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박스를 하나씩 열 때마다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첫 번째 박스를 열자 아름답게 담긴 김밥과 샌드위치가 나왔습니다.
호텔식 플레이팅의 색감도 화려했습니다. 두 번째 박스에는 신선한 샐러드와 각종 소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박스는 과일 플래터였는데 마치 예술 작품처럼 과일이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박스에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고급 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박스에는 집들이 축하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음식들을 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수진이 직접 만든 음식이나 친정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가져왔다면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텔 케이터링 음식 앞에서는 함부로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50만 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으냐며 왜 쓸데없는데 돈을 쓰냐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를 편하게 모시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집들이를 제대로 축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150만 원이나 들여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에 차려진 음식들을 본 손님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정말 음식이 좋다고 어디서 준비했냐고 물었습니다. 시댁 큰아들 며느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케이터링 업체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손님들은 정성이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집들이 음식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건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150만 원을 들여 완벽하게 음식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게다가 손님들 앞에서 칭찬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무안하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의 친정 어머니는 딸 옆에서 조용히 손님들을 응대하셨습니다. 아무도 음식을 준비하라고 시키지 않았고 그저 손님으로 편하게 계실 수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자주 앉아 계셨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이틀 동안 서서 음식을 준비하셨다면 지금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집들이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음식이 훌륭했다고 칭찬하며 돌아갔습니다. 집들이가 끝난 후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들이 잘 끝났다는 인사라도 했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편에게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서 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댁 둘째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누이는 처음에는 별 얘기 없이 안부만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슬쩍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난번 집들이 음식이 정말 좋았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다들 칭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곧 집들이가 있는데 케이터링 업체 정보를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케이터링 음식을 본 시누이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질 거라는 건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케이터링 업체 정보는 알려줬지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잘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비용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 15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자 시누이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비싸냐며 조금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자기 집 들일 때 음식을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케이터링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김밥이나 좀 싸주면 안 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직장 다니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할 말을 잃은 듯 어색하게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른 어색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직장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 집들이 일 있잖아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좀 생각이 짧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엄마 건강 생각을 제대로 못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른이면 확실히 나이가 있는 거지라고 인정했습니다. 무릎도 안 좋으시다고 했으니 힘드셨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다고 해서 케이터링이 좋았다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전히 집안 잔치는 손수 만든 음식이 있어야 정성이 있다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 엄마한테 무리한 부탁은 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많이 안 좋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손님으로만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경계를 만든 것입니다. 친정 어머니는 더 이상 시댁일에 동원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께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딸이 고생했을 거라며 위로하셨습니다. 수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시댁 셋째 신우이의 집들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수진에게 음식 준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직접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고 일부는 배달 음식으로 대체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약간의 음식을 만들어 갔습니다. 수지는 과일 바구니만 들고 갔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이번에도 편하게 손님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오래 서 계시지 않아도 됐고 아무도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집들이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친정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가 잘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괜히 참으라고 해서 미안해 라고 하셨습니다. 수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차 안은 따뜻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지는 핸들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결혼 5년 만에 드디어 건강한 경계를 만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하인처럼 부리는 시댁의 태도에 맞섰고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50만 원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친정 어머니의 건강을 지키고 시댁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수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할 것이고 친정 어머니는 언제나 손님으로 모실 것입니다.
그것이 딸로서, 며느리로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이상으로 시댁집들이 음식을 친정 어머니에게 떠넘기려던 시어머니와 그것을 거절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친정 어머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150만 원의 케이터링을 준비한 며느리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친정 어머니께 부탁드리는 게 나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